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는 고사성어를 통해서 수많은 한자를 연결해서 끝내면서 고사성어의 중국음까지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고사성어를 통해서 한자를 끝내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샘플 견본이지만 실제 강의에 있어서는 약 500개 정도의 고사성어를 통해서 4,500자 한자를 끝내고 쉽고 효율적으로 끝냅니다. 음과 뜻을 동시에 끝냅니다. 그리고 고사성어 또는 사자성어 또는 오자성어에 대한 중국음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음까지 끝냅니다. 자, 한번 먼저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불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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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렇게 따로따로 딱딱 끊어서 한번 해봅니다. 복수불반분. 복수불반분. 이제 빠른 속도로 합니다. 복수불반분. 복수불반분. 한 번만 더요. 복수불반분. 복수불반분. 자, 일단 설명에 앞서서 먼저 한번 개괄적으로 봅니다. 엎을복, 뒤집을 복자입니다. 그릇 같은 걸 엎어버린다, 뒤집은다는 뜻입니다. 자, 엎을복, 뒤집을 복. 엎을복, 뒤집을 복. 반대로 수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엎어질 복, 뒤집힐 복. 엎어질 복, 뒤집힐 복. 우리가 엎은다는 뜻도 되고 엎어진다는 뜻도 있고요. 뒤집은다도 되고 뒤집힌다도 됩니다. 이걸 구별 못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전복됐다, 차 같은 게 전복됐다 할 때 그때는 뒤집힌다는 의미겠죠. 엎어진다는 의미. 자, 그 다음에 숫자는 물숫자 아니니까 생략합니다. 아니 불자 또는 안일 불자죠. 정확하게는 아니불이 아니고 안일불입니다. 이것은 자 봅니다. 돌이킬 반, 돌아올 반. 시작. 돌이킬 반, 돌아올 한 번만 반. 더. 돌이킬 반, 돌아올 반. 자, 이것은 동의분 또는 항아리 분자입니다. 동의분, 항아리분. 시작. 동의분, 항아리분. 여기까지 하니까 제가 한자를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고 생각은 안 하시겠죠. 모든 한자를 분석해서 스토리텔링, 이야기 전개식으로 해서 바로 외워져 버리도록 합니다. 지금 일단은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중국 발음을 한번 해봅니다. 전술했습니다만 다른 샘플을 안 봤던 분들을 위해서 중국에서는 받침이 뭐뭐 있다고요? 니은과 이응. 이응이 있다. 한자를 우리 발음을 했을 때 받침이 니은이나 이응으로 된 것은 그대로 거의 납니다. 거의. 그 다음에 미음은 미음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발음 나는 경우가 있고 미음 자체가 탈락돼 버린 경우도 있어요. 이것만 구별하면 30% 정도가 쉬워집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한자를 우리 발음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복, 수, 불, 반, 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서 받침을 봅니다. 자, 기억자 여기 있는 니은과 이응 받침이 아닌 받침은 어떻게 된다고요? 탈락. 없어집니다. 그 발음 자체가 없어져요. 니은과 이응은 거의 이 발음 그대로 중국 발음도 난다는 거고 우리 한자에서 미음으로 발음되는 글자들 있지 않습니까? 미음으로 받침이 미음으로 된 거 그런 것은 미음이 니은으로 살짝 바뀌든지 아니면 미음 자체가 탈락되어 버리든지 해서 중국음이 형성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참고로 일본어는 받침이 니은과 미음과 이응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어는 받침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글자는 한 가지예요. 이 응자라는 글자 하나 가지고 응자 다음에 오는 글자를 봐서 상황에 따라서 니은과 미음, 이응으로 각각 바뀝니다. 지금 일본어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건 생략하고 자, 일본어에서는 이 글자 응이라는 글자 하나로 세 가지 받침 해봐요. 니은, 미음, 이응. 어차피 여러분 일본어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니은과 이응으로만 받침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걸 안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럼 봅니다. 보자 밑에 받침이 뭐예요? 기억입니다. 탈락되겠죠? 탈락. 요건 없는 건 그다 놔두고 니을 어때? 탈락입니다. 니은은 씁니다. 그냥 뭘로? 니은으로. 니은은 니은. 봐. 봐왜 발음이 니은으로 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됐죠? 니을 탈락 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요거 없으니까 그대로고. 기억자 탈락 됐어 안 됐어? 탈락입니다. 네.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외우지 말고. 두 번째, 대부분의 지금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자의 발음과 한자의 뜻과 연관해서 중국 발음과 중국 뜻을 연결해야 되는데 연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 하지도 않고 한자 생각도 않고 바로 중국어를 외워요. 문장도 외우고 단어도 외우고 그러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됐다가 좀 있으면 잊어버려. 그리고 응용이 안 돼. 응용이 여러 가지로 응용 내지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한자를 생각하면서 중국 음도 하고 중국어 뜻도 단어 뜻이라든지 문장 뜻을 생각한다. 그럼 응용도 되고 쉽다는 이야기죠. 자, 엎어질 복자하고 연결시켜서 복자 발음을 하고 이거와 관계된 뜻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자, 복자 발음을 합니다. 이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B, D 이 지금 설명 여러 번 합니다만은 이런 등등은 해봐.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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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J. 우리 발음을 하면 비읍. B는 비읍, D는 G는
제이는 지읒. 이런 그 자음은 B, D, G, J, 비읍, 디귿, 기역, 그다음에 지읒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일성과 사성일 때는 경음이 돼요. 경음이란 게 뭐예요? 예? 된소리란 말이에요. 된소리. 예? 그다음에 나머지 이성과 삼성일 때는 뭐라고? 그냥 그대로 나. 이 의미 그대로 난다고. 예. 평음법법 평음이라 그래. 자, 한어 병음부. 자, 우리가 영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영어에서 단어를 읽을 수 있도록 해놓은 기호를 발음기호를 하죠. 영어에서 영어를 읽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발음기호입니다. 지금 초보적 용어를 계속 씁니다.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중국어 한자를 읽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뭐라고요? 해봐요. 한어 병음부호라 그래. 한어 병음부호. 한어는 중국어라는 뜻이고 병음부호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읽는 알파벳이다 생각하면 돼요. 발음기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발음기호. 중국어로 읽는 발음기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어 병음부호. 그 발음부호가 이제 영어 우리 발음기호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틀린 게 많죠. B, D, G, J는 각각 비읍과 디귿, 기역, 지읒은 일성과 사성, 일성과 사성일 때 한에서는 된 소리가 나고 이성과 삼성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평음, 이 발음 그대로가 난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봅니다. 요거 봐봐요. 아닐 불자는 발음이 어떻게 나요? 뿌. 사성이니까 비읍인데 사성이니까 부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뿌. 해봐. 뿌.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요거 말고 F를 봐요. F. 이렇게 이따가 쳐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 F 발음은요. 정확하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리 발음을 잘해도 중국 사람이 들을 때 이상해요. 정확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공부하는데 가장 쉽게 빠르게 하도록 제가 규칙을 좀 해봤는데 F는 쌍비읍과 히읗 중간이에요. 히읗 중간. 쌍비읍과 히읗 중간이라고. 그럼 이것은 히읗으로 하면 후지 후. 해봐. 후. 그것도 아니고 이걸 뿌로 해봐. 뿌. 그것도 아니고 그 중간으로 해가지고 해봐. 후. 자, 그렇게 발음하고 이건 그냥 뿌 이렇게 발음하네. 여기 봅니다. 이 FE는 요가 구별하라니. 이거 히읗으로 후도 아니고 푸도 아니고 뿌도 아니고 푸. 해봐. 푸. 이거는 쉐이.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뿌. 그렇죠. 이것은 아까 똑같이 F입니다. 빤도 아니고 한도 아니고 판도 아니고 판. 아니 이제 뭐야? 삼성이니까 판. 이것은 그냥 번. 자, 그런데 봐봐. 삼성이 연속될 때는 앞에 삼성으로 발음해야 안 해. 이성으로 발음한다고. 삼성이 삼성 되면 제일 끝에 있는 것만 삼성으로 하고 나머지 앞에 있는 삼성은 삼성으로 안 하고 이성으로 한다고. 이성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대로 하면 완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해봐. 완번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틀린 것이고. 자, 그럼 발음해봅니다. 복수 불반분 복자를 발음합니다. 시작. 뿌, 쉐이, 뿌. 원래는 반, 번 해야 되는데 이성으로 해야 되니까 삼성이니까 이성으로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완번. 자, 그럼 제가 이제 외칩니다. 중국어 이 고사성어나 사자성어나 아니면 오자성어 이런 성어를 할 때는 너무 빨리 하면 못한 것 같아. 천천히 뭐 시조 읊듯이 하면 잘한 것 같아. 자, 복수 불반분을 그냥 이걸 통째로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복수, 복자 관련돼서 생각을 하면서 한자 생각을 하면서 해오라고. 해봐. 복. 그렇지. 사성. 자, 복. 후. 수. 불. 반. 분.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 안 하고 복수 불반분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시조 읊는다 생각하고 딱 해봐요. 잘난 척하고. 시작. 그렇죠. 자, 다시 합니다. 한 번만 더 해봅니다. 푸, 쉐이, 뿌, 반, 번 이렇게 하고. 자, 뜻은 뭡니까? 뭐가 엎질려져 버렸어요? 물이 엎질려졌어요. 엎질려진 물 또는 물이 엎질려졌다. 엎질려진 물은 뭐뭐 하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올 반 돌이킬 반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디로? 동이 항아리 속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동이가 항아리라는 뜻입니다. 항아리. 우리 복분자 할 때 이 복자예요. 어? 갑자기 또 나오네. 이게 동의 분자 쓴단 말이에요. 어? 자, 엎어질 복자. 뭐? 항아리. 동의. 여기서 오강을 말해. 오강. 어? 자, 복이 뭐요?
엎어질 복, 뒤집힐 복, 뒤집을 복. 복분. 항아리가 뒤집혀 질 정도로 뭐가 있어? 열매가. 어떤 열매? 이건 아들자이지만 끝에 이렇게 올 때는 아들자가 아니고 전미사를 나타내. 물건이라든지 어떤 그런 나타내. 성인을 나타내. 공자, 명자, 성인 나타내는 자도 되고 탁자, 주전자일 때 물건을 나타내는 물건 자자 또는 전미사 자자로 됩니다. 이때는 아들자가 아니에요. 그럼 복분자, 항아리 엎어질 정도의 어떤 뭐야? 물건이야.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산딸기, 산딸기. 산딸기를 먹으면 산딸기로 가지고 만들어 놓은 술을 특히 먹으면 소변을 봤는데 이 오강이야. 오강이 뒤집혀 버렸어. 그 정도로 좋은 열매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실제는 산딸기인데 그것을 복분자 하는 거예요. 복분자는 상징적인 용어지 과일 또는 열매 이름 자체가 아닙니다. 원래 산딸기 주 해야 돼. 복분자 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지. 오케이? 복분자 하듯이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말의 의미는 엎어진 물은 동이 속으로 항아리 속으로 다시 안 들어온다 말은 한번 저지른 일은 되게 보면 좀 잘못한 일을 말하겠죠. 한번 잘못 저질렀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이거지. 이게 처음부터 잘해라. 실수하지 말고. 그 말이죠. 또 다른 뜻은 한번 집을 떠난 아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 의미는 이제 그 옛날 같은 경우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의미도 있고 잘 안 돌아온다. 한번 마음이 변하면 되돌려지지가 않는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집을 한번 떠난 아내는 돌아올 수 없다. 또는 일단 저지른 일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이런 뜻이 뭐라고? 우리말로 복수 불반분이다. 중국어로 한 번만 더 안 보고. 이게 판으로 발음하면 안 돼. 판으로. 판. 자, 요거 잘 알아두고. 자, 이제 여기 있는 글자 중에서 응용을 해가지고 한자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는 자 덮을 복자를 먼저 해봅니다. 여기 있는 게 이게 덮을 아자입니다.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되죠. 원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 이렇게 뭘 덮어놨는데 무거운 걸로 돌로 딱 눌러놓는 모양입니다. 자, 어떤 비 맞지 말라고 눌러놓는 것을 덮어놨어. 덮을 맥자. 그것을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눌러놓은 모양.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뀐 거죠? 해봐. 덮을 아. 덮을 아자는 선역 서자하고도 같습니다. 선역 서자하고도. 왜냐하면 새가 낮에 그 먹을 걸 먹으러 또는 비행하러 날아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집을 딱 닫죠. 그럼 때가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저녁이죠. 아니, 새가 나갔다 들어오는 때가 아침이야? 저녁이죠. 그러니까 덮을 아자란 말은 새 둥지를 덮는다. 그때가 언제라고? 저녁이라 해서 저녁 서자와 같은 거라고. 오케이? 다른 글자에 붙어 있을 때는 덮을 하고 지 혼자 써낼 때는 뭐가 돼? 저녁 선데 이제 저녁에 해가 서쪽으로 진다 해서 때로 저녁인데 실제 방향을 나타낼 때는 선역 서자라면 선역서 해봐. 선역서. 덮을 아자인데 다른 거하고 붙을 때는 덮을 하고 지 혼자 쓸 때는 해가 서쪽으로 진다. 저녁이 되면 그래서 저녁서이지만 실제 의미는 방향을 나타내는 선역 서자다. 선역 서자. 알겠습니까? 덮어라. 자, 요걸 봅니다. 요걸 잘 봐야 돼. 여기 뭔 자일까요? 사람이 몇 사람이요? 두인인데 실제로는 뭔 의미야 이게? 자축거리를 쳐. 자, 한 사람이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이 어떻게 걸어? 이렇게 걸어가는 걸 자축거린다 그럽니다. 그럼 두 사람이 두인자 또는 자축거리 척자가 있을 때는 항상 부족하다는 뜻이 돼. 해봐. 부족함이 아니고 부족함. 예, 받침 기역과 희역이 합쳐지니까 기역이 되죠. 자, 부족함. 해봐. 두인 자축거리를 척. 시작. 한 번만 더. 뭔 뜻이 된다고? 부족한 몇 사람이? 말을 그렇게 만들자고. 두인 자축거리를 척자가 있으면 부족한 두 사람이라는 걸로 말을 만들자고. 우리 스토리텔링 할 때, 이야기 전개할 때 부족한 두 사람이. 부족한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뭔자요? 사람인. 요것은? 요것은? 사람인. 요것은? 다 사람인입니다. 해봐. 사람인.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것도 사람이에요. 요거하고 이거하고 틀려요. 이건 칼도입니다. 이것은 칼도도 되고 손톱조자 있잖아요. 손톱조. 이것은 칼도 또는 손톱조 변형. 예? 근데 이렇게 쭉 안 내려오고 살짝 내려오면 사람인.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사람인. 칼도. 또는 칼도. 요게 뭐냐고 이거. 요건데. 손톱조. 요 모양은 요 모양이라고. 예. 요 모양이 요거야. 그러니까 손톱조야. 물론 손가락이지만 손톱조. 칼도 손톱조도 되고 칼도 손톱조가 다 돼 이게. 예. 이런 거 잘 알아야 돼. 이거. 많이 쓰죠 이런 거. 이 움집 바위집 저 골바위 염자 위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 자, 좀 복잡한데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부족한 누가? 두 사람이. 근데 또 사람이 있어. 자, 부족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야. 이것은 뭐예요? 날일. 해죠, 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게 뭘까? 해봐. 뒤에 옳지. 앞에 간 게 아니라 뒤에 온다고. 그럼 뒤에 온다면 뒤쳐져 온단 말이죠. 뒤져 옳지 또는 뒤에 옳지 자입니다. 여기. 그러면 사람이나 해는 사람도 한번 저녁에 자고 아침에 다시 오고 뒤에 다시 온다고. 해도 한번 진 다음에 아침에 다시 뜨죠. 사람이나 해는 뒤에 다시 사람도 아침에 다시 일어나고 해도 나중에 다시 뜨니까 사람 행동과 해는 어떻게 돼? 뒤에 옳지 자니 뒤에 다시 거듭돼 안 돼? 거듭되죠. 그러니까 사람도 자연현상도 거듭된다고. 계속 반복된다고. 그래서 이 자체를 거듭복자래. 거듭복자. 거듭복자. 알겠습니까? 이게 거듭복자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두 사람이 거듭 노력해서 회복했습니다. 아픈 몸을 회복했어. 그래서 회복할 복자가 돼. 이해가 가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만 알려면 간단히 많이 써버리면 되는데 이게 있으면 부족한 두 사람은 뜻에서 어디 가나 부족한 두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람이나 해는 사람도 아침에 다시 일어나고 해도 다시 뜨니까 뒤에 다시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된다 말로서 이 자체는 거듭복인데 부족한 두 사람이 거듭 노력해서 아픈 몸을 회복했다 해서 회복할 복. 반복했다 해서 반복할 복. 다시 태어났다 해서 다시 부자도 돼. 다시 부. 다시 부자. 부활할 때는 다시 부자야. 반복, 회복할 때는 복자고. 오케이? 예. 자, 해봐. 말로 해봐. 부족한 두 사람이 사람이. 이게 거듭복자야. 다시 이 자체가 거듭복자라고. 부족한 두 사람이 거듭 거듭 노력을 해서 몸이 어떻게 됐다고? 회복했어. 회복할 복. 반복할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부. 다시로 할 때는 부. 부활. 다시 산다는 부활이라 하잖아. 그때는 이 복자인데 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이제 이게 회복할 복, 반복할 복자도 되고 다시 부자도 단간까지 알고 그거 위에 뭐가 붙었어요? 뭐야 이게? 그렇지. 덮으라고 붙었어. 그러면 이게 회복할 복, 반복할 복자입니다. 두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거듭 노력해서 막 회복을 했는데 회복하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탁 눌러버려.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탁 눌러버려. 그럼 어떻게 돼버려?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위에서 눌러버리네. 덮어놨자니까 위에서 덮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고. 생각을 딱 해봐봐. 엎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회복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위에서 덮어버려 이렇게. 그러면 엎어져 버리죠? 해봐. 엎어질 복. 엎어질 복. 뒤집을 복.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거듭복자. 거듭 노력해서 회복을 했어. 회복하려고 그랬는데 좀 덜 회복됐는데 덮어버려. 그러니까 회복하려다 위에서 덮어놨다 위에 있잖아요. 덮어버리니까 엎어진다, 뒤집힌다, 엎을복자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봐봐요. 이게 덮어놨자라는 것도 알 수 있고 혼자 있을 때는 선역설자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 자체가 두인 자축거릴 척자. 예, 부족한 두 사람 뜻도 있고 사람인 해가 뒤에 다시 온단 말은 모든 게 반복된다, 거듭된다 해서 거듭복자. 두 사람이 거듭 노력해서 회복한다, 회복할 복자, 반복할 복자, 다시 붙자. 회복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덮어버리니까 엎어져 버린다, 엎어질 복자. 여기까지 알아서 이 한 자만 아니고 여기서 여러 가지 걸 파생해서 외운다. 그 말이죠. 이 엎어질 복자 또는 뒤집힐 복자, 엎을 복자, 뒤집을 복자. 중국 발음 뭐라고? 중국 발음 뭐라고? 해봐. 후. 그렇게 발음을 하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끝났고 여기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요걸 보면 이것만 합쳐서 뭐라 했어요? 도르킬반 도라를 반자를 했는데 이 반자는 여러 가지 음을 만들어주는 발음자가 됩니다. 요걸 한번 딱 해보면 요걸 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것을 많이 봤죠? 이게 원래 이 오른손을 나타내요. 오른손. 이게 오른손이야. 해봐. 오른손 우. 오른손으로는
여러 가지 일을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하죠. 예. 글도 쓰고 밥도 먹고 그죠? 그래서 또 한다 해서 또도 돼. 제발 이것은 먼저 오른손으로 해놓고 또까지 해서 반복 시작. 아니 오른손으로 또를 한번 해보자고. 원래 처음에 오른손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으니까 오른손으로 또 시작. 오른손으로 또. 한 번만 더. 오른손으로 또. 오른손을 이쪽 저쪽으로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돌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돌이킬 반자가 된 거예요. 돌이킬 반자. 오케이. 오른손을 이쪽 저쪽으로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돌린다. 반대로 돌린다 해서 반대할 반 돌이킬 반 해봐. 반대할 반 돌이킬 반. 반대할 반 돌이킬 반. 받침이 뭡니까? 니은입니다. 니은이죠. 예. 그러니까 이 돌이킬 반자 반대할 반자가 있는 것은 다 받침이 니은. 니은이 됐네. 해봐. 반판 반판. 반판 반판. 반대할 반 돌이킬 반 할 테니까 반판 해보세요. 반대할 반 돌이킬 반 반판. 반대할 반 돌이킬 반 반판. 무조건 반판이라고. 확률은 때려잡으면 50%네.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뭔자가 됐어. 반. 또 한쪽은 판. 뭐가 들어있어서. 돌이킬 반. 그렇지. 요걸 설명하면 오른손을 오른손을 이쪽 이리 저리 돌린다. 딱 요거. 예? 원래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한 굴바이엄, 그 바위로 된 굴집을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서는 굴바이엄이 아니야. 왜? 손하고 굴바위하고 연관성이 없으니까 이때만 이건 이리 돌린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것은 굴바이엄자죠. 굴바염. 굴바이엄 또는 집을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돌이 있으면 바위집 엄자죠. 해봐. 굴바이엄. 굴바염. 굴바이엄. 굴바염. 바위로 된 굴이란 뜻이야. 이건 바위가 있으니까 바위집엄. 바위집. 원래 이것은 다 집을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비탈진 언덕을 나타냅니다. 다시 합니다. 굴바위 바위집. 요건 좀 비탈진 언덕이니까 비탈진 언덕으로서 실제 음호는 끌 예자인데 손자 손우 오른손우하고 합쳐지면은 집하고 손하고 이상하잖아요. 합치기에. 그때만 손이니까 이제 저쪽으로 돌린다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손하고 합쳐지지 않을 때는 다 이게 뭔 뜻이라고 이런 게? 음으로서 의미는 집.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비스듬히 되어 있는 건 뭐? 비탈진 언덕. 왜냐하면 이게 굴바위 엄자도 되지만 언덕 한자도 되거든. 언덕 한. 굴바위 엄자도 되지만 언덕 한자도 되거든. 내가 왜 이렇게 하면서 자꾸 써준 줄 알아요? 옛날에 강의할 때 어떤 분들이 말로만 하니까 이게 지금 이 음이 정확하게 못 알아듣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굴바위 하면서 음을 써주고 바위집 하면서 음을 써주고 언덕 한 하면서 한을 써주는 거야. 굴바위 엄도 되고 뭐도 된다고? 한. 무슨 한? 언덕 한. 근데 이렇게 비슷함이 된 것은 비슷한 언덕, 비탈진 언덕. 실제 이것의 의무는 끌 예. 왜냐하면 비탈진 언덕에 올라가면 질질 끌리잖아요. 그래서 끌 예자라고. 그런데 손하고 합쳐졌을 때는 돌이킨다. 그래서 이런 의미까지 세부적으로 알아버리고 이런 데와 합쳐져서 글자가 엄청 많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자연스럽게 알아버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이 한 자 정도, 두 자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 응용력을 지금 배양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자 반을 봅니다. 쉽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알까요? 시험갈착.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될 걸. 이렇게 시험시험 가지 않습니까? 원래 이것은 이 자야, 이 자. 이게 발 적자입니다. 발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시험시험 간다는 모양이야. 해봐. 시험시험 갈착. 이게 발 적자. 이 발 적자에 요거 빼고 이게 지금 무릎 마디 모양인데 이거 빼고 요 밑에 있는 종아리하고 다리 모양 요거만 있는 것도 발적. 요것도 발적. 요거 발적입니다. 발로 천천히 걸어간다는 뜻. 해봐. 시험시험 갈착. 줄여서 시험시험 갈착. 속도 거리를 나타냅니다. 해봐. 시험시험 갈착. 속도 거리를 나타냅니다. 속도 거리를 나타내는 게 뭐라고? 시험시험 갈착. 이거 봅니다. 반자가 있어서 이제 반자 되는 걸 하는데 시험시험 갈착이 있어. 자, 시험시험 반대로 돌아옵니다. 빨리 돌아와, 시험시험 돌아와. 시험시험 어떻게? 반대로. 갔다가 반대로 돌아온다고. 해봐. 돌아올 반. 돌아올 반. 딱 생각해봐. 어디로 돌아와? 반대로. 반대로. 어떻게? 시험시험. 그렇지. 돌아올 반. 우리가 편지가 반려돼 왔다. 반환점. 뭐 다시 한다는 반자 있죠? 그 반자겠죠. 그러니까 시험시험 오니까 시험시험 착자가 있고 반대로 오니까 반자. 이 반자 영향을 받아서 음이 반이 됐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이렇게 두 개의 물건이 있는데 가운데로 딱 나눠. 걔가 똑같다. 표시하니까 절반 반자죠. 절반 반자. 마음 진실한 마음이 절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이 반대로 돌아서 버려. 배반한 거네. 해봐. 배반할 반. 배반할 반. 뭐가 반밖에 안 돼?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서?
어떻게 돌아서? 반대로 돌아서. 반대로 돌아. 이게 반자니까 반대할 반자, 돌이킬 반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한자를 지금 굉장히 원리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걸 자기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귀를 통해 들어야 되고요.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고. 여기는 세부적인 조각 글자, 이 세부 한자 구성 글자를 이용해서 말을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지. 그래야 창의력도 또는 화술도 증진된다. 뭐밖에 안 돼? 마음이 절반밖에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마, 반대로 반대로 돌아서 버려. 그러니까 배반한다는 뜻이죠. 해봐. 배반할 반. 배반할 반. 배반할 반. 배반할 그럼 여러분들 그 배반할 반자는 쉬운 글자지만 만약에 이걸 누구한테 설명한다 그럴 때 배반할 반자를 설명하면 딱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스토리텔링 하면 재밌잖아요. 예. 어떻게 한다고? 진실된 마음이 진실의 마음은 뭐밖에 안 돼? 반대로 반밖에 안 되니까 밖에 안 되니까. 마음이 저쪽 반대쪽으로 돌아서 버려. 그게 뭐야? 배반할 반자다. 그럼 요건 밥식자 또는 먹을 식자입니다. 먹을 식. 응? 밥을 먹기는 먹는데 어떻게 먹어? 반대로 먹. 반대로 먹어. 숟가락을 반대로 먹어. 밥 반자입니다. 이건 얘가 말을 만든 겁니다. 재밌게. 밥 먹는 것과 차 마시는 것처럼 흔히 있는 말을 뭐라 그래요? 다반사를 다반사. 다반사. 그래서 요게 우리가 차 마신다 할 때 차자도 되고 차 다자도 돼. 다방할 때는 차다. 그리고 녹차할 때는 차자 돼. 이건 차자도 되고 다자도 된다. 해봐. 차차. 차차. 차다. 차다. 마시는 차. 요게 차자잖아요. 다, 반. 이제 1, 4자 있겠죠. 그러면 차 마시는 일. 차도 되고 차 다도 됩니다. 차 마시는 일과 밥 먹는 일은 흔히 반복되죠. 자주 있는 일이죠. 예. 늘상 있는 일이죠. 예. 그래서 다반사는 차 마시는 거 차자와 차 다자와 밥 반자를 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때 반자라고 예. 아침밥을 뭐라 그래요? 아침밥. 조식. 요거 써서 저반 점심. 점심 낮 주자 써서 주반. 저녁은 석반. 이제 먹을 실자 쓸 때는 이제 석식 그렇게 쓰고 찬자를 쓰면 조찬, 낮에 먹는 건 오찬, 저녁에 먹는 건 석찬 또는 만찬 또는 정찬이라고 합니다. 저녁은 해봐 만찬, 만찬. 발을 정자 정찬 정찬. 또는 석찬. 석찬. 그게 다 저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TV 같은 프로그램 보면요 낮에 먹는데 잘 차려서 먹어. 그걸 만찬이라 그래. 만찬은 잘 차린 그 음식을 만찬이라는 게 아니고 저녁을 말해 저녁을. 근데 그 많이 차려서 먹으면 무조건 만찬이라 그래. 참 정말 차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자 알겠습니까? 이제 여기에 있어서 뭔 자가 됩니까? 판. 판자가 되는 경우를 합니다. 판. 나무 목자가 있네. 자 판자판. 판자판. 판자. 근데 나무가 어떻게 돼 있는 판자야? 반대로. 반대로 돼 있는 판자입니다. 나무가 반대로 돼 있는 판자라고 판자가 있으니까. 자 여기엔 요것은 뭐냐면 언덕부라고 있습니다. 이게 왼쪽이 오면 언덕부. 언덕부자입니다. 이게 언덕부자야. 그럼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어떤 글자 오른쪽으로 가면 거울읍자입니다. 거울읍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다른 글자 붙어버릴 때는 요게 왼쪽 가서 언덕부가 되고 이게 어떤 글자가 오른쪽 가서 거울읍이 된다고. 지 혼자 쓸 때는 부자는 이렇게 써야 되고 읍자는 이렇게 써야 되죠. 예. 근데 다른 거 붙을 때는 이 모양으로 바뀌어서 왼쪽 가면 뭐? 언덕부. 이 모양으로 바뀌어서 어떤 글자 오른쪽 가면 고르. 거울읍. 그렇죠. 그러면 따로따로 지 혼자 쓸 때 이렇게 쓰지만 왼쪽 가서 언덕부 오른쪽 가서 거울읍이 된다고요. 왼쪽 갔으니까 뭐? 언덕부자네. 언덕과 관계된 판자네. 자 언덕판. 언덕판. 근데 언덕은 이 언덕부자 들어가도 되지만 언덕이 흙으로 돼 있죠. 예. 흙토가 들어가도 언덕판자야. 두 개 다 똑같습니다. 두 개 다 언덕판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대판이라고 있죠. 대판. 큰 대자에 언덕판자. 대판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오사카로 말 많이 들어봤죠. 오사카. 이 대가 오입니다. 오. 이게 언덕은 사카입니다. 그래서 해봐.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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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발음은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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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럴 때 이제 쓰고 꼭 제가 지명 이름으로 많이 쓴 걸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지. 언덕을 나타낼 때 판자, 언덕 부자 써도 되고 흑토자 들어가도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요게 조각편자죠. 조각편자. 자, 통나무가 있어. 통나무가 잘 봐요. 통나무가 있어. 오른쪽을 이렇게 잘게 썰어. 이렇게. 그럼 조각이 나왔다 해서 조각편자고요. 통나무가 있는데 왼쪽을 이렇게 조각을 내. 그는 오른손으로 이쪽 조각 내는 게 더 자잘할까? 왼손으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왼손 내는 게 더 자잘할까? 오른손은 힘이 더 세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각 나 있는 것은 조각편자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조각 나 있는 것은 조각보다는 좀 커. 멸판지 정도 돼. 예?
예, 그래서 조각 널판이라 그래. 그래서 조각 널판 장자라 그래. 그때는 이제 또 해봐. 왼쪽 돼 있는 거 뭐? 조각 널판 장. 오른쪽 돼 있는 거 조각편. 조각편. 한 번만 더. 이거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 오른쪽에 조각 돼 있는 건 조각편. 조각편. 힘 있는 오른손으로 딱 조각 내버렸어. 왼쪽으로 돼 있는 건 조각 널판 좀 커. 조각 널판 장. 그리고 이것은 장수장이라고 돼. 장수장. 해봐. 장수장. 장수장. 조각 널판 장. 조각 장수장. 장수장. 조각 널판 장. 한 번만 더. 장수장. 장수장. 중요하다니까. 조각 널판 장. 조각 널판. 요것은 조각편. 근데 문제는 한자 속에서 왼쪽으로 되어 있는 장수장과 조각 널판 장자는요. 장수라는 뜻도 있고 한자 속에서는 두 번째 침대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침대. 조각 널판으로 되어 있는 침대. 아시겠습니까?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한자 자체를 외워지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은 5분이면 한 30자 정도 머리에 박혀버리도록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안 잊어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스토리텔링이 돼서 재미있는 한자가 된다든지 재미있는 공부가 된다든지 화술 증진이라든지 장을이 향상된 데는 기여를 못하기 때문에 응용이 되게끔 판을 깔아줍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조각편. 왼쪽으로 되어 있는 건 조각 널판 장. 왼쪽으로 있는 조각 널판 장자는 어떤 뜻이 돼? 장수. 침대. 장수가 조각 널판 침대에서 잔다 이러면 되겠죠? 예. 실제 한자 말로 만들 때 이런 말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오른쪽 조각이다. 오른쪽 조각. 오른쪽으로 조각이 돼 있으면 조각편이라니까. 왼쪽으로 조각이 돼 있으면 조각 널판 장이고. 그럼 조각편이니까 조각하고 관계돼 있죠? 근데 우리가 인쇄할 때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로 하지만 옛날 인쇄할 때 기억이라든지 아라든지 니은이라든지 어라든지 이런 글자를 인쇄할 때는 거꾸로 해놔야 되죠. 거꾸로 해서 딱 적어야 우리가 볼 때 바른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각조각 글자를 반대로 해서 인쇄를 합니다. 인쇄할 때는 해봐. 인쇄할 판. 인쇄할 판. 요거 뭐예요? 요거. 자, 이게 조개패자죠? 조개패가 있으면 한자 속에서 조개예요, 돈 재물이에요. 재물입니다. 돈 재물이요. 이 조개패자가 한자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떤 뜻이 된다고요? 돈 재물이 됩니다. 제가 조개패 할 테니까 돈 재물 하세요. 조개패. 돈 재물. 조개패. 돈 재물. 조개패. 돈 재물. 왜냐하면 옛날 참에 지금 이런데 우리가 화폐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화폐 대우는 거 썼죠, 처음에. 예. 다 알고 있죠, 그런 거. 그래서 원래 한자 속엔 조개패가 들어가가 돈 재물을 나타냅니다. 자, 조개패. 조개패. 뭔 뜻? 돈 재물. 돈하고 관계된 판자네. 판매한다 할 때 팔판. 팔판. 돈을 반대로 주고 물건을 팔아. 해봐. 팔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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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할 때 판자. 판매할 때. 자, 요건 세금자라는 건 다 알죠? 예. 세금. 세하고 관계된 판자네. 자, 해봐. 금박판. 금박판. 금박 할 때 금박판. 금박. 금박. 쇠로 됐으니까 금박이죠. 해봐. 금박판. 금박판. 지금 현재 여기 금박판자 정도는 4천자를 넘어가 버린 글자고 여기까지는 1급용 한자 안에서 써놓은 겁니다. 정리합니다. 돌이킬 판자 있어서 반판이 됐는데 자, 시험시험 갈 착자가 있습니다. 무슨 반? 시험시험 가다가 뭘 물어보면요. 통째로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 나요. 말 이거 하나는 생각을 해봐봐. 천천히 가다가 이게 뭔지요? 반대로. 돌이킬판. 네, 돌아올 반, 돌이킬 반. 시험시험 가다가 반대로 돌아온다, 돌아올 반, 돌이킬 반. 그렇게 말을 만들으라니까. 그래 안 잊은다니까. 반밖에 안 돼, 뭐가? 진실된 마음. 짐승들 마음이 반밖에 안 돼. 그래서 돌아 어디로 돌아서? 반대로 돌아선다고. 요 말을 만들어요. 여기는 글자를 이용해서 말을 만들으라고. 해봐. 배반할 반. 자, 요것은 이거 먹을 식자, 밥 식자입니다. 자, 숟가락을 반대로 돌려서 뭘 먹어? 밥을 먹어. 밥. 반. 다반사는 뭐예요? 다반사. 다반사는 뭐예요? 차를 마시는 것과 밥을 먹는 것 같이 흔히 있는 일. 그 다반사라고 그러죠. 이것은 차자도 되고 다자도 됩니다. 자, 이제 판자를 봅니다. 판자. 나무 판자를 반대로 바꿔서 만들어 놓은 뭐? 널판지. 판자. 그럼 판자 할 때 자자는 어떻게 쓸까? 아까 한번 했는데. 아들 자자. 근데 이때는 아들 자자가 아니고 물건 자자. 전미사 자자. 판자. 주전자 탁자 할 때 다 자자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건 언덕부자죠? 흑토자죠? 자, 언덕과 관계된 판. 해봐. 언덕판. 대판은 뭐라고? 1번 지명? 오사카. 그 다음에 이건 조각편.
이게 왼쪽으로 바뀌면 조각 널판 장, 조각편, 조각하고 관계되니까 조각조각 나눠진 글자를 반대로 돌려서 우리가 인쇄합니다. 인쇄할 판. 실제 옛날에 인쇄할 때 그렇게 했어요. 조각조 글자를 반대로 나와가지고 탁 지어 우리가 볼 때 제대로 찍었죠. 인쇄할 판자. 인쇄할 판. 이것은 조개표가 있으면 돈 재물을 나타내니까 판매한다 할 때 팔판. 그 다음에 쇠금자가 있으니까 이것은 금박판자. 쇠금도 되고 해봐. 돈금, 돈금, 성김. 성김, 세 가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자를 짧은 시간에 이 글자가 있어서 음을 나타내주고 반과 판자라는 음을 나타내줬다. 반자 쭉 끝내고 판자 쭉 끝낸다. 만자까지 더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실용 한자에서 끝냈습니다. 나머지 나눌 분자가 있는데 샘플 강의이기 때문에 나눌 분자는 여기서는 지금 생략합니다. 나눌 분자는. 나눌 분자 생략을 하는데 보십시오. 받침이 뭐예요? 니은 그래서 니은자가 이 나눌 분자 들어가서 니은자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나눌 분 기본적으로 분자는 가죠, 일이. 예. 그래서 나눌 분 할 테니까 분반빈 한번 해봐요. 나눌 분, 분반빈, 나눌 분, 분반빈, 나눌 분. 분반빈. 그래서 분자가 쭉 있습니다. 나눌 분자가 쭉 들어있죠, 다. 예. 그 나눌 분자 빼고 나머지 글자들이 이제 뜻을 나타내 주는 거겠죠. 예. 자,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냥 설명을 안 하고. 손숫자입니다. 손으로 화장품을 나누어 발라서 분장합니다. 해봐. 분장할 분. 분장할 분, 자, 마음이 심자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버려. 이게 성질이 납니다. 해봐. 성날 분 성날 분, 또는 성낼 분. 성날 분, 자, 입구자입니다. 입으로 말을 나누어. 나누어서 명령해. 명령할 때 차려. 경례. 앞으로 가. 뒤로 가. 말을 나누죠. 그래서 명령할 때 명령할 분자입니다. 분부할 때 분자입니다. 이건 그릇 명자입니다. 그릇 명자. 그릇하고 관계된 분자. 동의분, 항아리 분. 아까 복분자 할 때도 분자고 복수불반분 할 때도 분자였죠. 자, 풀 초자입니다. 풀이 나누어져 버렸네. 이렇게 향기가 나죠. 풀잎 있는데 딱 쪼개봐. 나눠봐. 향기 나죠? 향기 분자입니다. 향기분. 이건 쌀이 쌀 밑자. 나누어져 버리니까 가루가 되네. 그렇죠? 가루분. 우리 밀가루 음식 분식 또는 부풀려서 회계체라는 걸 분식 회계 할 때 이 분자를 씁니다. 이것은 실사자입니다. 실이 나누어져 버렸어. 흥크러졌어. 그러니까 복잡해. 어지러워. 해봐. 어지러울 뿐. 어지러울 분, 어지러울 뿐. 어지러울 실이 나누어져 버렸어. 실이 이렇게 있는데 막 나누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어지러워. 해봐. 어지러울 뿐. 어지러울 노사 분교할 때 분. 노사 분교할 때 분. 어지러워. 실이 나누어져 가지고. 자, 이것은 숲을 임자. 숲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나누어 가지고 만들어서 해봐. 마루대 분. 마루대 분, 마루대 집 지을 때 마루대. 마루대 분자입니다. 숲에 있는 숲을 임자입니다. 숲에 있는 나무를 나누어 가지고 만든 마루대 분자다. 분자가 있죠. 자, 뭐예요 이게? 비우자, 비우자. 비가 어떻게 됐어? 나눠줘. 그러니까 빗방울이 나눠지면 더 작아지죠. 안개처럼 자욱해지죠. 해봐. 안개 분자. 안개 분, 말이 돼야 합니까? 말이 되지 않? 예. 되죠. 빗방울 비가 나눠졌으니까 뭐가 됐다고? 안개 안개인데 이 분자 때문에 음이 뭐가 됐어? 안개. 분, 요거 때문에 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요 의미를 분석했을 때 요거 때문에 안개가 됐고 요거 때문에 음이 분이 됐잖아요. 분위기 할 때 분자죠. 분위기 할 때. 안개처럼 자욱한 게 분위기잖아요. 예. 분위기 할 때 분위기 쓴다고. atmosphere라고 그래. 영어로 atmosphere. 엠, 분위기 분위기 있다 때문에 atmosphere이 가고. 자, 반자. 이제 분자가 됐고 이제 이게 있어서 반자가 되는 겁니다. 머리 혈자입니다. 머리하고 관계된 반자입니다. 반포할 반자. 법령을 반포한다. 반포할 반. 이건 눈목자와 관계되니까 눈을 보죠. 볼 만자입니다. 아니 볼 분자입니다. 바라볼 분, 바라볼 분. 눈으로 바라본다. 바라볼 분. 바라볼 반. 바라볼 반. 자, 이건 반포할 반. 머리를 들고 반포하니까 머리 혈자가 있어서 반포할 반. 그다음에 눈하고 관계되니까 눈으로 바라볼 반. 바라볼 분이 아니고 바라볼 반. 계속 분자 하다 보니까 바라볼 반. 그다음에 빈자. 뭡니까 이게? 조개패인데 어떤 뜻? 돈 재물, 돈 재물이죠. 돈 재물이 어떻게 됐어? 나눠줘. 그러면 돈 재물이 나눠져 버렸으니까 나한테 지금 많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 부자야. 가난할 빈. 가난할 빈. 빈부격차. 예? 돈이 나눠져 버렸으니까 가난해졌잖아요. 가난할 빈자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는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지만 이러한 글자들은 한자 속에서 이러한 음을 나타내주는 발음자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공부하는 방법을 전번에 한자 간체자 설명할 때 들었던 분들은 뭐 알겠지만 발음자 중심의 한자 학습이라 해서 전체 한자 학습의 60%는 이런 방법으로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여기 고사성에 나타나 있는 글자를 이용해서 한자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방법 발음자 중심의 한자 학습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이것만 한 거예요. 한자를 풀었다가 붙였다가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은 이 글자에 없기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